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기술로 가상 얼굴을 생성하고 어. 그 가상 얼굴로 이제 버추얼 휴먼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 디오비 스튜디오의 대표이사 오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그 핫한 키워드들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상 얼굴이라는 분야가 좀 이렇게 더 전문화된 분야가 있는 건가요? 네, 인공지능 비전 분야라고 이제 예. 보통 하는데요. 이제 어. 인공지능 기술로 그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음. 소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페이크 데이터들인데 음. 사실 실제와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게 이제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쪽에서 사실 가장 앞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비전 분야라고 이제 보이는 이미지들을 음.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그 명화 같은 것들을 학습한 다음에 스스로 판단해서 이제 명화에 준하는 그런 초상화를 그려내거나 네. 어떤 풍경화를 그려내기도 하고요. 사람의 얼굴을 똑같이 이제 구현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전 분야라고 해서 음. 가장 앞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메타버스, 버추얼 휴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쓰신 책 버추얼 휴먼의 중심 키워드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다가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계속 이제 신사업을 만드는 어. 일들, 그리고 해외에 이제 사업을 개발해서 그쪽 사업을 이제 관리하는 일들, 이런 거를 해 왔고요. 창업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아. 계속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기획하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서적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그 트렌드에 관련된 리포트 같은 것들을 받아보고 있어요. 네. 제가 두 번째 사업을 아주 제대로 이제 망했거든요. 두 번째 사업을 네. 굉장히 심하게 망했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사업을 또 구상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릴 미켈라라고 하는 그 버추얼 휴먼계의 고인물이 있어요. 예. 가장 성공한 사례로 불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의 그 버추얼 휴먼 사례를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나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흥미를 느끼게 됐고요. 어. '앞으로 대세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버추얼 휴먼, 메타버스 이 분야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네. 우선은 기업 고객들 대상으로 이제 버추얼 휴먼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기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 완전 가상의 인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이제 음. 기획부터 콘텐츠 구성, 그다음에 아. 콘텐츠의 발행, 그다음에 팬덤이 조성될 때까지의 일종의 마케팅 작업들,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합 서비스를 이제 기업 대상으로 아. 좀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방송 쪽에서 저희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세요. 그래서 작년에 방송 프로그램 두 개를 저희가 기술 제작 지원을 했었고, 네. 아직 라이브 되지는 않았지만 영화 한 편에도 저희가 기술 제작 지원을 했는데요. 이제 제일 뭐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인상 깊었던 저 스스로도 그런 작품은 이제 1월 달에 론칭했던 티빙의 얼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작고하신 그 셀럽 두 분, 이제 음. 울랄라 세션의 고 네. 이문택 님과 유재한 님을 저희가 이제 얼굴을 복원하는 일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고인분을 저희 초상을 복원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재미있게 이제 연예인분들의 부캐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송사의 문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어. 올해에도 아마 최소 두 편 이상의 방송 프로그램에 저희가 제작 지원을 할 것 같고요. 아. 영화도 두 편에서 세 편 정도 기술 제작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기술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드리기 위해서 B2C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거는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선결돼야 되는 과제들이 있거든요,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상을 하면서 이제 기술의 R&D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그 강남역 부근에 가니까 5개 광고 크게 해서 네. 요즘에 뭐 부캐 전성시대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가수분들이 그 아바타 같은 네네네.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 콘서트 하는데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만 하시는 네, 건가요? 그런 거랑 다 이제 맥락이 같은 거죠. 같은 네. 거고. 네. 아 그러시군요. 이 버추얼 휴먼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조금 낯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이렇게 분위기를 봤을 때 음. 점점 더 이렇게 시장이 좀 더 커지고 반응도 괜찮고 그러신 것 같으신가요? 전망을 말씀드리자면은 분명히 시장도 확대되고 이제 대중들도 좋아하게 될 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어떤 선례와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지금 저희랑 거의 비슷한 스텝으로 이제 그 버추얼 휴먼의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중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버추얼 휴먼 시장은 확장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음. 근데 질문 그대로 이제 피부로 느끼느냐, 지금 네. 대중들이 좋아하느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조금 어. 초기다라고 좀 느껴져요. 음. 네. 아 근데 요즘 보면 미디어에서도 그 유명 브랜드, 명품 브랜드 이런 데서도 음, 그 가상 광고, 가상 인간으로 광고를 하는데 효과가 되게 좋다고 음.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은행에서도 막 그런 네, 캐릭터를 쓰기도 하고. 맞아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건 무조건 늘어난다고 봅니다. 어. 네. 그리고 실제로 문의들도 많은 거죠. 문의는 정말 많아요. 어. 네, 작년에만 저희가 버추얼 휴먼을 만들고 싶다 음. 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버추얼 휴먼을 섭외하고 싶다 이런 문의가 200건이 넘게 들어왔고요. 그 와. 다음에 저희가 이게 사실 개인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결 조건들이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를 작년 초부터 이제 음. 진지하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분들의 문의도 아마 한 10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개인분들도 그 수요가 많이 있으신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마치 그 연예기획사에서요. 네. 한 명의 연예인을 이렇게 런칭시킬 때 음, 보면은 기획하고 그 사람의 이런 뭐 전체적인 이런 스토리텔링 음, 이런 걸 다 처음에 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한 거군요. 네, 맞아요. 아. 그리고 뭐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 속 주인공들의 어떤 그 설정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 잡는 거와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예, 재밌습니다. 이게 B2C가 왜 안 되는 거죠? 선결 조건이 까다롭나요? 네, 첫 번째는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음. 예, 이게 너무 크리티컬합니다. 사실 저희 기술을 많은 분들이 그냥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부르세요. 근데 그 표현이 틀리진 않아요. 이게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딥러닝 기술로 만들어낸 그런 다양한 페이크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딥러닝으로 가상의 얼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딥페이크라고 볼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등장하기 전에 계속 알려졌던 딥페이크라고 하면은 얼굴을 이제 남의 얼굴을 갖다 쓰는 경우였잖아요. 그래서 오바마나 이제 트럼프 같은 유명인들의 얼굴을 따다가 이제 만들기도 하고 영상을 그다음에 음란물에도 많이 사용되고 가짜 뉴스에도 사용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유명인이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음. 마치 그 말을 한 것처럼 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저희 기술은 그 기존의 딥페이크와 조금 차별화가 되는 부분들은 실존 인물의 얼굴을 그대로 따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상의 얼굴을 새로 생성해내서 이제 갖다 붙이는 거다 보니까 누군가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해지가 됐는데 어, 여전히 해결 안 된 문제는 음란물에 이 가상 얼굴을 사용한다든지 어. 그러니까 사람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쓰여야 되는데 음란물을 양산하는 데 쓰이면 안 되잖아요. 어. 그리고 또 피싱에 사용될 수 있어요. 어. 이제 뭐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는데 가상 얼굴로 어. 그걸 밝히지 않는 거죠. 인플루언서 그 가상의 얼굴이라는 것을. 그랬다가 팬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 아. 이제 돈을 좀 받아 챙기고 자신의 본래의 정체는 없고. 끝까지 비밀로 붙이고 음. 그러면은 사실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추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뭐 그런 투자 부분이 쪽에서도 있군요. 악용될 수 있죠. 투자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먼저 이 기술을 해지할 수 있는 되게 아이러닉한 거죠. 저희가 가상 얼굴을 만들지만 이게 가상 얼굴이다라는 거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만
저희가 이거를 상용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만큼 기술력이 좋으신가 봐요. 이게 딥페이크 기술로 가상의 인간을 만들어냈는데 실제 인간하고 차이를 못 느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네, 사실 작년에 이 딥페이크를 검출해내는 서비스를 만드시는 두 곳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만든 결과물들을 이제 어. 검출을 시도를 해봤는데 한 곳은 검출률이 40%밖에 되지 않았고요. 한 곳은 60% 정도가 나왔어요. 그게 네. 어떤 의미죠? 굉장히 낮은 거죠. 못 잡아낸다는 거예요. 아, 못 잡아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와. 검출률이 8, 90%는 돼야 어. 이제 안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것이 가상 얼굴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데 40% 60%면은 반반인 거군요, 그냥. 예, 와. 그러면 너무 검출률이 낮은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와 백신의 관계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항상 이제 기술이 새롭게 발전하면 돈 버는데 빠르게 돈 벌고 누군가를 이제 해치는 데에 먼저 쓰이기 마련인 것 같아요. 인간의 역사가. 예, 그래서 바이러스가 먼저 나오고 항상 그것을 잡기 위한 백신 프로그램이 나중에 개발되듯이 지금 이런 딥페이크 기술들, 와. 가상 얼굴을 만드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먼저 발전하고 그거를 이제 검출해내거나 막는 기술들은 뒤따라오는 거죠. 예, 그 갭 사이에 굉장히 많은 와.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와, 그만큼 최첨단 분야를 달리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게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최선두에 달려가시면서 버추얼 휴먼이라는 이제 책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독자분들이 이 책을 좀 읽음으로써 어떤 걸 좀 알면 좋을지. 네, 우선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가 굉장히 초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의 어떤 약간의 주관적인 그런 해석을 좀 담았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개념부터 좀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그 메타버스의 핵심 요소로서 떠오르고 있는 버추얼 휴먼, 왜 버추얼 휴먼이 떠오르고 있으며 어떤 사례들이 있으며 선례들이 우리의 미래에 이 버추얼 휴먼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인지,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개개인들이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이미 현실인 거고 그리고 더욱더 메가 트렌드로서 우리의 현실을 이제 침범해 들어올 텐데 필연적으로 아날로그 세상에서의 리얼한 나와 디지털 세상에서의 디지털 미, 예, 또 다른 나가 구별될 수밖에 없고 페르소나가 쪼개지는 거죠. 네. 예, 그것도 멀티 페르소나로. 아날로그에서의 나도 멀티 페르소나를 가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패턴에서 뭐 가족에게 보여주는 나와 직장에서 보여주는 나 이 정도 차이였다면 디지털 세상에서는 정말 무수히 많은 채널들에서 무수히 많은 나를 또 다른 페르소나로 만들 수 있는 시대잖아요. 네. 예,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나와 그래서 정치 뉴스에 댓글을 다는 나와 유튜브에 이제 댓글을 다는 나 또는 유튜브 채널에 등장하는 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를 누르는 나 이런 다양한 페르소나들이 등장할 텐데 그때의 이 버추얼 휴먼이란 개념이 나 자신이 좀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메타버스 시대에 어떤 중요한 인사이트를 좀 내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의 어떤 생각과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았고 또 두 번째로는 기업들 문의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좋은 그런 수단으로서 마케팅 수단으로서 버추얼 휴먼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연락 오셨다가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세요. 뭐부터 해야 되냐.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막연하게 느끼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ABC, 이제 버추얼 휴먼이 만들려면 요렇게부터 시작하시고 요렇게 따라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실용적인 그런 정보들도 좀 담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약간 비유하자면은 뭐 건물 하나 지을 때도 그냥 뭐 그 건설회사 가서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가면은 더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업에서 그런 가상 인간을 통해서 어떤 기업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네. 무에서 그냥 이렇게 대표님을 찾아오기보다는 그 대표님이 더 피곤할 수도 있으니까
한 권이라도 읽고 와라. 그 목적도 사실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GP를 어. 하게 된 배경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 MZ 세대들을 타깃으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버추얼 휴먼을 만들거든요, 보통. 네, MZ 세대에게 버추얼 휴먼이 유리하게 소구된다. 익숙하니까. 그렇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MZ 세대에게 버추얼 휴먼은 그냥 인플루언서예요. 음. 네, 인플루언서거나 그냥 캐릭터거나. 어. 그 얘기는 모든 버추얼 휴먼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다 뜨는 게 아니라 네. MZ 세대에게 결국 소구하는 게 명확해야 되고 인기를 끌어야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인기를 끌만한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격 하나를 만들어야 되고요. 얼굴과 사고와 때로는 말과 컨텐츠들, 다양한 어떤 와. 일상들을 다 구성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음. 그 구성해내는 모든 컨텐츠가 대중에게 사랑도 받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기업 마케팅 활동에도 도움이 돼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숙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내 아이를 낳아서 김연아 선수나 뭐 이런 정말 셀럽이죠. 예, 이런 분처럼 키워야겠다. 이런 좋은 엄마가 되어야겠다. 좋은 아빠야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등장한 버추얼 휴먼을 낳아서 만인에게 사랑받게 만들겠다? 이거는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막연하게 느끼시기 때문에 좀 기초적인 공부를 하시기에 도움이 되도록 좀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처럼 만들기 위해서 최소 막 10년, 20년은 투여를 할 텐데 가상 인간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이게 트렌드도 정확히 읽고 네. 그래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와, 여기서 일자리가 엄청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네. 굉장히 일자리 창출에 도움되는 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아까 말씀해 주셨던 B2C의 네. 그런 문제들도 해결될 거라고 보고. 그럼요. 네. 제페토다 이런 게 막 커지고 메타버스가 커지면은 뭐 언제든지 그 갭은 처음에 있어도 나중에는 이게 다 좁혀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와, 그러면은 이건 B2B에서 이제 B2C까지 가면 네. 그리고 한 사람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의 캐릭터가 아니라 멀티 캐릭터를 갖게 네, 되면 네. 그게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와, 지구의 인구가 지금 뭐 70억 명 이렇게 음. 얘기하잖아요. 이제 디지털 지구의 인구가 리얼 휴먼의 그 인구수의 곱하기 몇 배에서 몇십 배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이거 대표님 이거 대박인 것 같은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혹시 이 대표님 회사 말고 다른 회사도 혹시 있나요? 그럼요. 네. 그러세요? 이게 그렇게 핫한 분야구나. 네, 가장 유명한 버추얼 휴먼은 국내에서는 뭐니 해도 로지라고 하는 캐릭터를 꼽을 수 있고요. 신한은행. 네, 맞습니다. 그 사이더스 스튜디오 X라는 회사에서 이제 개발한 버추얼 휴먼이고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 3D로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기술이 사실 소프트웨어는 많이 고도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잘 다루시는 팀들은 소수예요. 아직 소수구나. 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잘 다루시는 팀이시고요. 네, 그 다음에 페르소나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가보시면 Z세대들이 실제로 많이 열광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로 컨텐츠들이 이제 저 같은 이런 아재들이 봐도 이제 화려하고 보기에 좋고 이런 컨텐츠들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 대표님 DOB 스튜디오의 첫 번째 비주얼 버추얼 휴먼 네. 루이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루이도 이제 네. 로지처럼 인기를 끌려고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요. 루이는 사실 힙하게 만들려고 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MZ 세대를 타깃으로 해서 힙한 컨텐츠로 막 띄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컨텐츠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살짝 힙하기보다는 마냥 순하고 착한 그런 캐릭터인데 참 재밌게도 기관들이 좋아하세요. 정부 기관들이. 예, 그래서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누리 홍보대사로 위촉을 받았고, 그렇구나. 예,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의 명예 홍보대사로 또 위촉을 받았고, 야. 그다음에 여러 기관들이 또 지자체 같은 곳에서 이제 불러주셔서 루이가 여행하는 그 페르소나거든요. 여행과 노래, 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버추얼 휴먼인데
실컷 노래하고 실컷 춤추고 실컷 여행 다니고 지금 버추얼 휴먼 루이는 그렇게 자신의 부캐 라이프를 와. 즐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트렌드가 좀 더 알려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루이를 보고도 가상 얼굴인 걸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리얼한 똑같아요. 얼굴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비포와 애프터를 보여주고 싶은데 비포 애프터를 보여줄 수 없는 존재예요, 루이는. 그 본인이신 분이 익명성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도 아름다운 분이세요. 원래도 아름다운 분인데 본인은 얼굴을 신경 쓰지 않고 노래를 하고 싶은 그냥 노래에만 집중하고 싶은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익명성을 바라는 거죠. 유명세를 본캐로서의 유명세를 바라지 않는 분인 거예요. 아, 본캐가 있으세요? 그럼요. 지금 아. 요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네. 버추얼 휴먼을 만든 현존하는 모든 기술들은 본캐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로지도 마찬가지예요. 와,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풀 3D로 이제 바디와 그러니까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제 얼굴이 있고 바디가 있고 그다음에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 뭐 사고 지능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이제 필수로 꼽는다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이 네 가지를 모두 디지털로 대체한 버추얼 휴먼은 아직까지 실험 단계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뭐 하나는 다 사람이 대신하고 있어요. 유명한 이제 국내에서는 아포키라고 하는 버추얼 휴먼이 있고 일본에서 이제 많이 유행했던 이제 V튜버라는 그런 버추얼 휴먼 종류가 있는데요. 키즈나 아이, 하츠네 미쿠 뭐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런 캐릭터들은 만화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비주얼은 만화 캐릭터고요. 목소리를 사람이 대신해요. 실제 사람이. 그래서 아주 실력 있는 성우분들이 그 역할을 맡아서 역할 연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아포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섀도우 싱어가 계세요. 네. 아포키도 루이처럼 노래를 하는 버추얼 휴먼인데요. 토끼 모양이거든요. 토끼 모양으로 생긴 버추얼 휴먼인데 뒤에 이제 실제 인물은 노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포키의 목소리 역할, 노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루이도 이제 본캐, 섀도우 액터분이 계시고요. 그분이 노래하고 춤추고 얼굴을 저희가 디지털로 바꿔드린 거죠. 로지도 마찬가지예요. 로지도 풀 3D로 바디까지 다 만들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 수준이 로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3D 기술 쪽의 분야 자체가 풀 3D로 전신을 다 만들어서 움직이면은 아무래도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실제 사람 같아 보이기보다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고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사람을 닮은 어떤 존재, 보통 이제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닮으면 닮을수록 일단 그걸 보는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다가 일정 수준 이상 사람을 닮아서 한눈에 잘 구별이 안 될 정도까지 가까이 오면은 오히려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풀 3D로 이제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영상은 조금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아요. 사진일 때는 조금 더 장인 정신 발휘해서 한 땀 한 땀 작업을 하면 그래도 그 불쾌한 골짜기 현상도 극복하고 실제 사람의 텍스처랑 비슷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일 때는. 근데 영상으로 구현할 때는 아직까지는 그게 기술적으로 이 텍스처가 다운그레이드가 확 됩니다. 그래서 얼굴부터가 실제 사람 같은 느낌이 잘 안 나다 보니까 로지 같은 3D 그런 그 비주얼의 캐릭터를 만들 때도 실제 사람을 먼저 촬영한 다음에 얼굴만 교체하는 그런 기술들을 씁니다. 야, 이게 과도기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완전 3D 기술로 그런 불쾌한 골짜기 이런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가는 게 목표인가요? 그럼요. 그게 목표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과도기 상에서도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은 게 그걸 또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루이를 만들 때는 노래하는 이제 유튜버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설계를 하고서 이제 적절한 섀도우 액터를 만나려고 여러 분들께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전 국민이 아실 만한 분한테도 제안을 했었고 그다음에 꽤 유명하신 인플루언서 분들에게도 제안을 해봤었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사실 다들 그때만 해도 20년 이제 7, 8월쯤이었는데요. 내 얼굴로 떠야지 왜 가상의 얼굴로 뜹니까? 내 얼굴은 묻히고 나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었어요. 음. 근데 루이가 실제로 익명성을 원해서 이제 저희랑 함께 지금 1년 반 정도를 작업을 하고 나서 본인이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네. 음. 아까 말씀드린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호되니까 어. 본캐는 자기의 생활을 해요. 너무 잘해요 그것도. 예. 어. 아주 똑소리 나게. 어. 그러면서 해피하게 이제 지내면서 인터뷰에서 이제 여러 번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음. "저는 너무 만족하고 행복하다. 음. 예. 또 다른 자아 실현을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하는 것이다. 어. 왜냐? 루이의 드러나는 모습 또한 나의 페르소나이기 때문에. 와. 예, 나의 부캐다. 즐기고 야. 있다."라고 하니까 기존에 이제 뭐 그 그림자 가수, 뭐 음. 섀도우 싱어 이런 식으로 음. 표현하면은 어떤 인기 있는 연예인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숨어서 이제 희생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가련한 존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아니라 나의 어. 끼를 있는 그대로 발현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끼를 야. 발현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스태프들이 도와주는 거구나라는 걸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음. 지금 섀도우 액터 한 명이 있다고 버추얼 휴먼을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인력들이 함께 작업을 해줘야만 네. 버추얼 휴먼이 만들어지고 이제 컨텐츠가 계속 생성될 수 있어요. 와. 뭐 하다못해 이제 저희 회사로 치면은 인공지능 엔지니어들, 음. 예,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SNS를 맡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 컨텐츠를 기획하시는 분들, 촬영하시는 분들, 편집하시는 분들 뭐 많은 분들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섀도우 액터인데 얼굴은 달라졌지만 자신이 주인공인 게 달라진 건 아닌 거거든요. 음. 자신이 주인공인 게 다만 네. 다른 얼굴을 써봤을 뿐인 거죠. 어.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시게 되니까 기존에 그 루이 제안을 받았다가 이제 거절하셨던 분이 하시겠다. 어. 이제는 예, 다시 어. 불러달라. 예,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벌써 수십 명에 달하는 그 섀도우 액터 지원자들을 야. 보유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나 이제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버추얼 휴먼을 만들 때에 그런 분들과 이제 한 분 한 분 함께 협업해서 어. 새로운 버추얼 휴먼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얼굴이 좀 많이 닮아 있나요? 아니면 진짜 저렇게 많이 바뀌나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요. 음. 얼굴형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음. 얼굴형을 바꿀 수가 없었고 헤어스타일도 건드릴 수 없었고 음. 저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영역은 얼굴 테두리 안에 있는 이제 눈, 코, 입, 이목구비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계셨었어요. 아. 예. 그런 분들이 꽤 있었는데 사실 그 이유는 사람이 사람을 인지할 때 이목구비만 철저하게 따져보고 인지하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큰 틀에서 얼굴형과 음. 헤어스타일과 의상과 이제 자그마한 어떤 제스처들 같은 것까지도 이제 한 번에 인지를 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이제 정의를 내리고 분별하다 보니까 닮은 얼굴로 보일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목구비를 잘라놓고 사진 두 장을 딱 비교해놓고 보면 당연히 다르죠. 완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거는 조금 약점이다. 더 달라 보여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한 기술이 얼굴형까지 바꾸는 거.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인종까지도 달라지게 하는 피부색도 달라지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와, 이거 진짜 너무 흥미로운 게 예.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원래 하나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상의 인간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각 영역마다 한 명 네. 생겨서 이 경제 활동도 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와. 그래서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 줌으로 화상회의를 할 때 세일즈맨이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뭐 남아공에 있는 그 바이어랑 회의를 할 때는 흑인의 얼굴 네, 이렇게 바꿔가지고 흑인인 것처럼 예, 실제로 그렇게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와. 예, 또 어디 캐나다에 있는 파트너랑 회의를 할 때는 백인의 얼굴 예, 이런 식으로 얼굴을 인종까지 다 바꿔서 부착하고 그렇게 회의를 할 수도 있는 메타버스 시대가 정말 다채로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까지는 시작도 아직 덜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만 해도 그 메타버스 공간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한국, 강남 뭐 이런 뭐 판교 뭐 이런 서울 요런 지역의 메타버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미국 뉴욕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거기마다 다 캐릭터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와 이거 되게 진짜 메타버스라는 그 공간에서 이 지금 하시는 분야가 엄청 화려하게 엄청나게 최첨단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을까. 야 너무 흥미롭네요.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니까 가상 세계 제페토와 같은 그런 이제 가상 세계 영역에 해당되는 메타버스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막 뛰어들고 그게 마치 메타버스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그런 대중들이 많이 계시는데 확장이 무궁무진하게 될 수 있고 이게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애초에 시작된 게 이미 십수년 전부터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가상 세계만 놓고 보더라도요. 제페토가 있기 전에 2008년에 싸이월드의 그 미니 월드라는 그 룸. 예. 그 미니 룸이 아니라 미니 월드라고 제페토랑 거의 똑같은 개념의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아, 서비스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바타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만나고 상호소통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2003년에도 린든랩에서 만든 세컨드 월드라고 하는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그 게임이 있어요. 네. 예, 가상 세계에서 디지털 미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아바타의 커뮤니티 성격의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아주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수요와 욕구에 그 소구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생소하다, 메타버스가 뭐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 발전했을 뿐이고 예. 그리고 더 확장될 거다라고 보는 이유는 최근에 메타버스가 화제가 된 이유는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에 머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구분이 희미해졌다. 예. 이게 포인트라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라이프로깅 같은 경우에는 그냥 SNS라고 봐도 사실 큰 무리가 없어요. SNS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생각하시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큰 범주에서는 유튜브도 SNS예요. 그렇죠? 영상으로 소통하고 댓글로 또 대댓글 달고 서로 소통하고 예, 그래서 SNS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거기 때문에 또 근원적인 인간의 수요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메가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의 구분이 흐려지고 있다. 예. 로블록스가 사실 기름에 불을 부은 것 같아요. 예, 마침 코로나 시대, 예, 언택트 시대. 로블록스가 이제 온라인에 게임에 접속해서 게임을 설계하고 그 게임을 퍼블리싱해서 로벅스를 벌어들여서 그 로벅스로 또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무려 40만 명이나 되는 전업 개발자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오프라인에서 아날로그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그 일상이 디지털로 옮겨간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과 현실 세계에서 명확한 선이 있었고 예를 들어 돈을 버는 생계의 일은 현실 세계에서만의 일이다. 여기서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여겨졌던 게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 디지털로 해서 그걸 구현해 버리니까 경계가 확 허물어진 거예요. 나도 디지털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겠네. 그래서 실제로 제페토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제페토 안에서의 어떤 코스튬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말이 길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메타버스는 메가 트렌드니까 반드시 그에 대해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버추얼 휴먼에 대해서인데 버추얼 휴먼은 아무래도 기업 관계자분들에게 좀 더 찾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이제 맞는 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기업분들이 이제 사람의 어떤 불완전함을 대체할 수 있고 버추얼 휴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럴 해저드 리스크 같은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학폭 이슈가 있었다라든지 과거 예, 문제들. 뭐 갑자기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성추행 같은 사고를 저지른다든지 그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버추얼 휴먼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버추얼 휴먼을 생각하시는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비용이. 그보다는 저렴하게 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어떤 필터링 없이 주문하면 주문하는 그대로 이제 그 세상에 퍼블리싱 해줄 만한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버추얼 휴먼들을 생각하시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버추얼 휴먼을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예. Z세대한테는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조그마한 디스플레이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캐릭터를 만나면서 거기서 소통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분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그냥 그 자체가 매력적인 존재여야 돼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간과하고 그냥 기술적으로 뭔가 커버해서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Z세대가 열광할 거다? 그거는 좀 오판이라는 거죠. 예. 그러네요. 이게 가상 인간이라고 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럼요. 왜냐면 그걸 소비하는 거는 네. 사람이니까. 네. 그렇군요. 그 제 책에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 버추얼 휴먼에 대해서 저만의 정의를 내렸어요. 예. 그 정의에 대해서는 책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정의에 따르면 인간이에요. 버추얼 휴먼. 인간이잖아요. 예. 그거를 간단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상 인간 뭔가 이러면 인간보다 뭔가 낮은 그런 생각이 아무래도 좀 있고 인간이 먼저고 뭔가 이런 식이 되는데 그 막 공상 SF 이런 거 보면은 로봇 인권 막 이런 얘기도 막 나중에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동등 수준에서 네. 생각하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네네.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생각할 화두를 네. 던져주는 책을 써주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 개인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별로 이걸 할까 말까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개인들이 다 진입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저는 그 휴대폰이 네. 너무 간단해서 네. 되게 간단한 장비로도 자기가 방송을 송출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엄청난 이점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그 혹시 그래서 이게 가상인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런 기술적인 편의성? 그런 게 앞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100%입니다. 나타날 수 있어요. 예. 제 책에도 그 내용을 담았고요. 네. 기술의 발전이 이런 모든 변화들을 일단 시작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닦아준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발전이 유튜브에 이제 개인들이 뛰어들 수 있게 해준 그런 기반이 된 것처럼 지금 로지와 같은 3D 캐릭터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주체가 되는 그 기업들이 너무 실력이 좋은 팀들이 그걸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일단 잘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사이버 가수 아담이 나왔을 때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렌더링을 하는데 뭐 며칠씩 걸리면은 이 콘텐츠가 안 되잖아요. 되죠. 네.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눈 한번 깜빡하는 그런 버추얼 휴먼의 동작을 만들 때 몇 날 며칠을 작업해야만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였다면 지금은 많은 부분들이 자동화, 모듈화돼 있어요. 이미 개발을 해 주신 거죠. 네. 많은 회사들이. 예. 그래서 이미 3D 캐릭터로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기술은 사실 일반인들도 그 소프트웨어를 공부를 많이 한다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된 건 맞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술 자체가 조금 배우기가 어렵기도 하고 숙련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하나를 만드는 데에 여전히 걸리는 시간은 좀 길어요. 그래서 아주 팀이 잘 짜여져 있어서 빠르고 정확하게 그런 콘텐츠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먼저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미국이나 이제 해외 사례에서는 이미 개인이 이제 개발자시거나 개인이 좀 그런 쪽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혼자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예. 국내에서는 이제 VR 챗이나 이제 그 몇 가지 그 보컬로이드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해서 아바타를 써서 버추얼 휴먼처럼 활동하시는 분들이 국내에도 계시긴 하고요. 예. 근데 앞으로는 저희 기술 같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들조차도 언젠가는 개인이 클릭 몇 번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평이해지는 쉬워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이렇게 100%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기술이 그렇게 만약 구현된다고 하면 정말 아까 두 번째 강조해 주신 것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럼요. 또 그게 엄청 중요해지지 않을까. 기술은 다 그럼요. 평일에 쓸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시고 최첨단 기술과 앞으로의 변화 이런 것까지도 와 저는 뭐 NFT, 뭐 음. 비트코인 이런 게 가장 요즘에 화두가 아닌가. 그걸 뭐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뭐 디파이가 나오고 막 이런 게 아닐까 했는데 최첨단이 아닐까 했는데 이 버추얼 휴먼도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의 가능성이 그리고 시중에 버추얼 휴먼을 다루는 책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지 않나요? 네, 아직까지는 버추얼 휴먼을 메인 테마로 쓴 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대표님이 어떻게 보면 최초시네요. 국내 최초. 대표님 그러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질문은 다른 것 같은데 네네네. 혹시 뭐 미처 다루지 못하셨거나 뭐 끝으로 좀 강조해 주실 그런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 책에서 네. 그 해외 사례들을 조금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그런 버추얼 휴먼의 응용, 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미 가능한 것들인 거죠. 해외에서 이미 사례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 중에 아직 시도되지 않은 것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시장이 작아서일 수도 있고, 또는 아직까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일 수도 있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도들을 하나씩 둘씩 다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버추얼 휴먼들끼리 연결되면서 세계관을 확장시켜서 일종의 놀이를 하고 싶어요. 메타버스 놀이. 버추얼 부캐 놀이. 되게 그래서 재밌겠다. 지금 루이와 하마뿐만 아니라 음. 이제 다른 회사에서 다른 기술로 만든 버추얼 휴먼들과도 이제 콜라보 같은 것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거든요. 와. 실제로 3월 달에 다른 버추얼 휴먼 한 분이랑 같이 촬영한 그런 사진 같은 것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거예요. 루이가. 그래서 다양한 버추얼 휴먼들이 앞으로도 시장에 나올 테니까 이제 뭐 사람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또는 뭐가 있을까요?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요? 그렇게만 보시기보다는 새로운 문화의 어떤 트렌드가 되고 있고 또 놀이거리로서 아주 좋은 그런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루이 하마 그리고 또 콜라보 이런 걸 좀 접할 수 있는 채널 네네.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저희 루이는 루이커버리라고 루이커버리. 하는 채널이 유튜브에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거는 계정을 말로 하긴 좀 어려운데 댓글을 제가 좀 달겠습니다. 영상 올라가면은. 네. 그리고 저희 하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스타그램에서만 일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캠페인들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 하마 채널에서 하마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이 청년 정치 유튜버 발굴 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익명성을 이제 가상의 얼굴로 보장해 드리면서 정치에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셔라.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 만드시는 건 절대 안 되는 거고 다만 주도적인 이제 청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 많이 하시도록 그렇게 인스타그램 계정에다 제가 광고를 올려놨으니까 하마 계정도 제가 댓글로 같이 한번. 야, 근데 정치 얘기하시니까 또 느낌이 오는 게 뭔가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게 팍 한번 그 정치라는 게 너무 한쪽에 아무래도 그 주장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내 얼굴로 그렇게 다니면은 이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50대 50으로 갈릴 맞아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부캐가 생기면 걔는 그냥 공격 당하더라도 나는 부캐는 괜찮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야, 그런 것도 또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네. 재밌는 게 너무 많네요.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생각할 거리들 많이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미래 사회 5년 후 10년 후를 이렇게 앞당겨서 본 게 아닌가. 네. 그러면 대표님 오늘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네. 그럼 제가 마지막 멘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추얼 휴먼의 저자이신 오재욱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